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드디어 포르쉐가 독일 증시에 상장을 했어요. 저도 취미가 이제 레이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포르쉐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또 브랜드이기도 하고 2013년인가 4년에 제가 또 썼던 미국 주식 책이 5년 후 포르쉐를 타고 싶다면 미국 주식 지금 당장 올라타라 이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포르쉐가 이 독일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시기가 많이 안 좋은 시기에 상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최상단을 또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9월 29일 날 독일 증시에 상장을 했어요. 종목 코드는 포르쉐의 대표 모델인 911 시리즈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911에서 따온 P911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D라는 또 종목 거래소 코드를 사용하죠. 어쨌든 P911이라는 종목 코드를 넣고 우선주 신주와 기존 보통주를 포함하면 전체 주식수가 9억 1,100만 주로 늘어납니다. 이것도 911이죠. 자, 그래서 포르쉐가 이만큼 911에 대한 애착이 강하구나 이걸 또 느낄 수가 있는데 이번 상장으로 포르쉐의 모회사 폭스바겐은 조달 자금의 절반은 전기차 상용화 투자 자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 절반은 주주들에게 특별 배당을 시행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처럼 금리 상승, 경기 침체 이런 게 이제 복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고가의 차량을 사기보다는 이제 조금 필수 소비재 업종 쪽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우려가 지금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현금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르쉐의 잉여현금 흐름 정도, 현금 흐름 정도만 조금 짚어보았는데요. 잉여현금 흐름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을 고려를 해도 안정적인 현금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르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당일 공모가는 82.50유로였죠. 장중한 때는 공모가 대비는 한 5.2%까지 상승을 했지만 다시 상승분은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워낙 증시가 안 좋았죠. 반면 폭스바겐의 주가는 당일 6.85% 하락을 했는데 포르쉐 지분의 75%를 들고 있는 폭스바겐이 하락한 이유는 저희가 그냥 추측 정도만 해보면 일정 부분은 포르쉐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지분이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는 포르쉐로의 전환 수요가 있었을 거다. 이 정도로는 한번 추측 정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르쉐의 기업 개요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포르쉐라고 하면 외계인을 가둬놓고 만들었다. 이런 이제 평이 들릴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이 뭐 세대를 앞서가는 그런 이제 스포츠카를 만드는 브랜드로 유명을 하죠. 자, 스포츠카인데 편안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의 전자제어 장치만 이렇게 제어를 해주면 거의 이제 레이싱 머신으로서 또 태어나는 이제 그런 차이기도 하죠. 1931년도에 천재 공학 박사 페르디난도 포르쉐가 그의 아들 페리 포르쉐와 함께 설립을 했습니다. 1948년에 폭스바겐 비틀, 이제 우리도 뉴비틀로 좀 잘 알려져 있죠. 조그만한 이제 풍뎅이 같은 자동차. 그 비틀을 기반으로 포르쉐 356을 만들어냈어요. 이 356은 별명이 점프하는 개구리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포르쉐 하면 개구리다 이런 별명을 아직까지도 갖게 됐고 게 바로 이 포르쉐 356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자,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국민차 개발을 의뢰한 공학계 천재 공학 박사예요.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믹스트를 1899년도에 만들어내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동차였냐면 지금 거의 110년이 가까이 지난 현재에 쉐보레 볼트, 아우디 A1 이트론 이런 전기차들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미 앞서가는 기술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는 이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전범으로 투옥이 됐어요. 그래서 1949년에 석방한 뒤에 한 4년 정도 이제 옥살이를 하고 석방 뒤에 2년 뒤에는 이제 지병을 얻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자, 1996년도에 가성비 높은 기종 박스터를 드디어 만들어냅니다. 986이라는 이제 칭호를 가지고 있죠. 이 박스터를 만들어내면서 기적적인 회생을 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V11은 굉장히 비싼 모델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박스터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반값에 해당되는 모델로 엄청난 히트를 기록을 하게 돼요. 당시 986은 포르쉐의 상징적인 동그란 눈을, 헤드라이트 부분이죠, 이거를 계란 프라이 모양으로 변경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혹평도 조금 듣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이덴티티를 잃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혹평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후에는 수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도에는 폭스바겐과 공동 개발로 내놓은 SUV 모델이 드디어 탄생을 합니다. 이 까이엔 모델이 기록적인 판매량을 기록을 하면서 폭스바겐을 역으로 인수하려는 그런 이제 시도까지 하게 될 정도로 포르쉐는 호황을 맞이하게 되죠. 당시 SUV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까이엔의 성공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 배경도 함께 그렇게 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그 인프라가 갖춰졌었고, 까이엔이 성공을 하자마자 벤틀리, 그 다음에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등 고급차 브랜드들이 이 SUV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외계인의 기술력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이제 RR 구동 방식을 유일하게 고집한 게 바로 이 포르쉐인데요. RR 같은 경우는 엔진과 그 다음에 구동 방식이 모두 후륜에 위치해 있습니다. 후륜 기반 모델의 엔진이 G자석 뒤에 있는 그런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RR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서킷 주행 능력을 극대화할 수도 있죠. 제동도 빠르게 쓰고 가속력도 강하고, 그래서 이 서킷 주행 능력을 극대화한 모델로는 GT3, GT3 RS, GT2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자, 이 RR 방식은 단점이 하나 있기는 해요. 오버스티어 성향이 강하다.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조금 더 코너링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거. 오버스티어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방향을 꺾었을 때 조금 더 그쪽으로 더 치우쳐 가는 성향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장점 같은 경우는 레이싱을 더 재밌게 할 수 있지만, 단점은 조금 이제 레이싱의 숙련자가 아닐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그런 단점도 있죠. 그래서 993 이전 모델, 이제 공랭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에는 운전이 어려운 차라는 그런 인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포르쉐의 이제 상장 얘기로 넘어와서, 이번에 포르쉐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시가총액은 750억 유로, 720억 달러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최대 주주인 폭스바겐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페라리보다는 높게 나타났고요. 이번 상장으로 포르쉐는 단번에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에서는 시총 5위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1996년 도이치텔레콤 이후에 거의 최대 IPO 규모고요. 모회사 폭스바겐은 이번 상장으로 195억 유로를 조달하게 됐어요. 폭스바겐 CEO 아르노 안틀리츠는 로이터를 통해서 조달된 자금의 약 절반인 96억 유로는 전기차 생산에 투자를 하겠다. 지금 폭스바겐이 전기차 상용화 예산으로 잡아놓은 예산이 한 520억 유로 정도 되는데, 거기에 96억 정도를 이제 투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주주들에게 특별 배당금으로 분배할 계획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폭스바겐의 CFO는 전기차 상용화 전략에 필요한 강한 현금 흐름이 재정적으로 잘 준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 부분을 이제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처럼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이제 신규 투자의 여부는 현금 흐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척도 역할을 합니다. 포르쉐의 2021년 기준 잉여현금 흐름은 34억 유로 정도로 2020년 대비는 2.5배 정도 크게 증가를 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난 그런 부분도 있죠. 잉여현금 흐름 수익률과 이 주주 수익률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잉여현금 흐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 일드라고 부르는데, 시가총액 대비 잉여현금 흐름, 그리고 주주 수익률은 시가총액 대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리캐시 플로우 일드 같은 경우는 벌어들이는 지갑의 크기를 얘기를 하고, 페이아웃 일드는 이제 나눠주는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나눠지는 것보다 벌어들이는 게 훨씬 많아야 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 잉여현금 흐름 수익률은 4.5%, 그리고 주주 수익률은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2.9% 정도이기 때문에 현금을 운영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비교적으로 저희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연간 매출액은 포르쉐가 331억 유로 정도입니다. 다량의 상용차를 생산하는 메르세데스 벤츠는 1340억 유로, BMW는 1112억 유로로, 물론 이렇게 이제 많은 차를 생산하는 그런 상용차 브랜드에 대비해서는 매출은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이런 모델은
비싼 차를 팔면 매출 마진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르쉐의 매출 총이익률은 26.7% 정도로 실질적으로 상용차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는 22.9%, BMW는 25.4%, 폭스바겐은 18.8%인 걸 감안하면 그것보다는 매출 총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건 또 페라리라는 얼마 전에 저희가 소개드린 종목이 있었죠. 자, 그럼 오늘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포르쉐가 9월 29일 날 독일 시장에 독일 증시에 상장을 했다. 그리고 상장을 하면서 시가총액은 이제 750억 유로 정도가 됐는데 그 규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일렬로 늘려봤을 때 거의 시가총액 5위에 해당되는 규모로 번쩍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조달된 자금은 폭스바겐이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까에 대해서는 절반은 이 전기차 상용화에 들어가는 투자 자금으로 쓰겠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주주들에게 특별 배당을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이제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의 능력이에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지금처럼 금리가 높게 올라가는 시대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포르쉐 잉여현금 흐름과 주주 수익률 이런 걸 다각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포르쉐의 현금 운영 능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평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제출해드린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미우치측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